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1월 변동성이 정말 극심했는데 결국 우리 코스피는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월봉을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웃퍼폼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이 시간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장 초반 강세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에 대비 더욱더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93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내년 코스닥이 1100포인트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던 그 정책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건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일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연말엔 코스닥인가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 해결책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한다면 여기 코스닥에서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힌트를 연속적으로 주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예상이 된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오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주 FOMC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이번 주에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결국 이렇게 반짝임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쭉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12월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전략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중에서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함께 하시면은 방송 이외에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도희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한 주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오후에 조기 폐장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4천선 탈환에 코스피는 4천선 탈환에 실패했지만 천스닥을 향해 가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줬습니다. 12월 산타는 과연 코스닥에 먼저 찾아올까요?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오전 한때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현재는 0.32% 강보합권에서 3,9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연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30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선 외국인이 2조 410억 원어치 역대 최대 물량을 쏟아냈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대형주의 막폭을 막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1,700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기관이 물량을 담아들이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2월 산타랠리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먼저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4,000피 돌파에 가려져서 외면받던 코스닥이 이젠 천스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달 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떻게 지금 흐름이 이어질지는 살펴보셔야겠지만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고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선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주에선 전기차와 ESS 수요 그리고 정책 수요의 기대감 속에서 변동성이 큰 테마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현재 펩트론을 제외한 다른 바이오주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제이 현재 2.63% 상승한 5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엔 키트루다 유럽 품목 허가를 받았고 일주일 뒤인 8일엔 임시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승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겹호재가 겹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2026년도에 실적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 64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니언스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안주가 연일 강세인데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뛰어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발생한 업비트 해킹 사고에 이어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도 현재 11%가량 상승한 2만 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연이은 보안 사태 모멘텀의 강도가 단순한 테마성일지 아니면 시장의 제로로 자리매김할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주인데요. 사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10월 말엔 34만 3천 원 수준에서 출발한 주가가 지난달엔 40만 원 선에서 꾸준히 안착했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로봇과 피지컬 AI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집중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 뚜렷해졌었습니다. 이런 배경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 이 두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과 상용화 전략이 글로벌 로봇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AI와 로봇 반도체 이 세 가지 섹터가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만큼 로봇 대장주들의 상승 곡선이 코스피엔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12월 첫째 주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산타 랠리 그리고 연말 랠리를 기대하면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이어가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도희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12월 1일 첫 거래일인데요. 12월에 오스틴 전문가님 모시고 먼저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오셔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힌트를 먼저 주셨었고 연말에는 네. 코스닥이 그래도 아웃퍼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금요일에 해주셨던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증권가에서도 막 레포트들이 쏟아져요. 갑자기 네,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하면서 계속 연말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구간인데 네. 사실 모두가 맞다고 할 때가 그때가 가장 위기는 아닐까라는 주식 격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12월에 과연 우리 자금을 코스닥으로 이동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편이죠. 근데 그 산타가 코스닥 쪽에만 지금 오고 있고 코스피에는 네. 선물을 안 줄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요, 예. 네, 지금 코스닥 이 정책 부양과 이런 부분들이 이 정책 드라이브들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코스닥이 약 지수가 2% 넘게 상승, 20% 가까이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사실 2017년, 18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코스닥 정책 이 드라이브가 걸렸었는데 그때와는 사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제약바이오 단에서 우리가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때 당시에는 약간 묻지마식으로 좀 투자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실적과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실적의 숫자가 찍히고 있는 구간에 지금 확실히 접어들었고 그리고 코스닥 섹터의 코스닥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이 뭐 반도체 소부장, 뭐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쪽도 실적이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미뤄 봤을 때 그때와는 조금 더 다르게 지금이 코스닥 상승이 조금 더 크게 좀 밸류업이 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으로 일단 연말 연초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로봇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지금 12월에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끌고 갈 것이다라기보다는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그리고 스윙의 관점으로 연말 연초까지 우리가 조금 제약바이오 로봇 근데 사실 로봇 섹터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이따도 다룰 거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고 이제 노란봉투법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행이 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참고해 봤을 때 앞으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조금 수급이 많이 돌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순환매 속에서 연말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속에서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아쉬운 소식입니다. 쿠팡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소행이다. 어쨌든 보안 해킹이 당한 것은 아니고 직원이 이런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초기보다 그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3,370만 명, 정말 뭐 3명 중에 1명. 우리 네. 쿠팡 사실 안 쓴 사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식에서는 어떻게 소화하느냐 보니까 보안 관련주들이 네, 그렇죠. 오늘 역시나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사실 SK 사태가 있을 때 연일 이틀 정도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생기는 것이 포착이 됐는데 테마로 보고 우리가 달려들어도 될 것인가 과연?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마성으로 보시되 따라붙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소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도 하고 예. 사실 이 사이버 보안, 이 보안 관련주 쪽이 아시다시피 국내 보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시총들이 좀 작은 편이죠. 맞습니다. 대장주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부각을 받고 바로 빠지는 테마성 이슈의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안주들이 이렇게 상승 탄력을 하루 이틀 정도 그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다고 또 돈도 잘 벌고 있지 않아요. 사실 실적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유지보수 중심으로 좀 사업이 영위되고 있어서 이 신규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러한 안 좋은 좀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보안 쪽은 어떤 큰 이 대형주가 딱 틀을 잡아놓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서 각 업체마다 이제 좀 따로따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맞춰서 이제 하청업체식으로 좀 그렇게 사업이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봤을 때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오늘 뭐 이스트 소프트나 특징주로 다뤄드렸던 이 지니언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렇게 바닥을 쭉 지지받고 이제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갭 상승 이틀 연속 갭 상승한 이 부분들이 다시 또 갭을 매꾸러 내려올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밑꼬리도 조금 달리긴 했지만 지금에 따라 붙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저는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은 그냥 이렇게 테마성 이슈로만 보고 사실 주말간에 이렇게 오늘 이번에 쿠팡 이슈처럼 주말간에 이슈가 나오면은 좀 월요일장에 이 대체거래소에서 좀 선점하는 거 아니면은 따라붙지는 말자.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쿠팡 관련된 사고가 앞으로 어떤 물꼬를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주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것을 사건으로만 보자. 네, 일단은 이야기시죠? 사건으로만 보고 네. 어쨌든 지금 사실 미국이나 다른 중국 쪽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 쪽에 굉장히 투자를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한국 기업들은 좀 이런 사이버 보안 쪽에 이 투자를 잘 안 하고 있고 좀 사양되어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대략 6천만 건 정도 이 기술 정보 유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다양한 국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뉴스 모멘텀, 정책 모멘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후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보면서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쿠팡 이슈는 테마로 보되 우리가 종목에는 따라붙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내가 잡기가 좀 어렵고 힘들다. 누군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옆쪽에 QR코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위에 링크가 오는데요. 이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조금 더 세심한 전략들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QR코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라고 봐도
맞을 것 같아요.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연말까지 코스닥이 과연 한 번은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코스피만 계속해서 내달릴 것이냐 많은 고민을 투자자분들은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속에 사실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상승세를 우리가 누렸다기엔 반도체가 없었다면 사실 누리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은 쪽의 수혜를 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끌고 올 동안 사실 코스닥은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코스닥에서 우리가 투자를 계속하셨던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포모에 많이 시달렸어요. 네, 올해 이 맞습니다. 강세장을 한 번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틀 연속 이렇게 아웃퍼폼을 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오늘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금요일에 제가 전략 주셨을 때 생각이 났던 게 올릭스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날 제약바이오 이제 볼 때다 그중에서 나는 탑픽이 올릭스 몇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올릭스 흐름 보면서 뭐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올릭스 종목을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탑픽 히든 종목으로 또 안내를 해드렸었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어쨌든 13만 1,000원 라인 위 13만 1,000원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13만 7,500원 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잘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역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말 연초까지 또 이번 주부터 시작이죠. 다양한 이제 암학회 등등 이제 학회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제약바이오 대전 그리고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이 모멘텀까지 우리가 좀 지켜봤을 때 이제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역시 제가 올릭스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ABL 바이오는 사실 이미 또 많이 뛰고 있죠. 사실 보시면은 저번 주 화요일이 이렇게 음봉이 2번 떴을 때가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닿았을 때가 딱 분할 매수하기 정말 좋은 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밑에 단으로는 또 리가켄 바이오가 있죠. 이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최근에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 수출을 통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 종목들도 지금 기대감이 붙으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다. 올릭스도 그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 등등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지금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이중항체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먼저 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미뤄봤을 때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이 밸류업 이 정부 정책 이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욱더 코스닥 자체 최소 올해 12월에는 최소 95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윗단으로 이제 1000포인트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950에서 960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올릭스나 뭐 그 밑에 단에 있는 한미반도체 등등 이 조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미약품 네. 죄송합니다. 그런 종목들까지 좀 아직까지 눌려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선정해서 목석 가리기를 통해서 조금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여전히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금요일에 말씀을 드셨던 그 히든 종목인데요. 올릭스 오늘 고가 7.85% 바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 옆쪽에 저희 방송 중에 QR코드가 나갈 때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께서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이곳에서 함께하는 공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이렇게 섬세한 전략을 좀 주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코스닥 장세로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표정을 바꾸면서 어떻게 해야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제가 네. 이야기를 주셨을 때 올릭스는 오늘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봐주신 게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력도는 있지만 많이 네. 올랐다는 시점에 좀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약품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으로서는 한미약품. 아무래도 네. 그래도 네. 한미약품도 역시 모멘텀을 잘 네. 가지고 있고 네. 또 앞으로 또 내년의 기대감 또한 또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나마 눌려 있는 종목군 중에 한미약품 정도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알테오젠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자리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시지 말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자, 이런 좀 관점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약품까지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2차 전지로 우리는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오늘 호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헝가리의 첫 유럽 생산 기지를 만들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장중에 뭐 8%까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에코프로 하면 사실 이게 좀 이제는 무슨 네. 말씀인지 알죠? 이제는 네네.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크게 올라올 때 내가 따라 붙어도 되나? 뭐 막 이런 혼란이 막 오는 친구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아무래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야기를요. 네네. 제가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는 탑픽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이런 네. 부분이에요. 음. 사실 아무래도 연속성이 조금 없고 네. 물론 내년에 사업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물론 성장성 부분들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급등을 하고 좀 또 빠질 때는 확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 물론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이 에코프로가 자체적으로 좀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LNF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나마 그래도 이 급등량이 크지 않고 이 확실히 이 실적 같은 부분도 흑자 전환을 확실히 했고 4분기에는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지만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고 이 차트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 또 최근에 바닥 찍고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 지금 13만 원 라인 부근까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바닥은 잘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LNF는 또 테슬라 쪽으로 이 직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또한 굉장히 좀 견조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어쨌든 자동차 이 EV향 이 배터리 쪽은 아무래도 조금 저조할 것이다. 그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ESS 쪽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너무 밑에 단의 종목은 아직 보시지 마시고 역시 그 위에 단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두 종목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까지만 보고 차트까지만 네. 보시면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딱 맞닿았어요. 맞닿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지지 라인으로 잡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41만 1,000원 라인까지가 딱 지지 라인으로 잡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부터 확실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해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시기에 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모아봤을 때 에코프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들어가기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차트상으로 네. 확인이 된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어쨌든 이 에코프로가 안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코프로도 좋지만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LNF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자리값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에코프로도 뭐 앞으로에 대한 업사이드 기대감은 있으나 2차 전지 네.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저는 내년에 확실히 조금 턴어라운드를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ESS가 데이터 센터형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어쨌든 이 미국 쪽에서 중국 쪽으로 이제 정책 이 뭐라 그럴까 그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업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2차전지 내년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너무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모멘텀까지 있는 부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LNF,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두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인데요. 사실 4.5일째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전 계열사를 조금 더 자동화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 어디에 뭐 발주를 할 것이냐? 당연히 삼성전자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겠죠.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건데요. 로봇 쪽은 그렇다면 지금 사실 로봇 쪽에서 내년까지 뭐 네. 기회를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이 대형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대형주와 이 계열사 그 밑에 단의 직접적인 계열사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그리고 특징적인 좀 종목이 HL 만도 종목이 좀 잘 오르고 있어요. 네. HL 만도가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HL 만도가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사실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로봇 기술까지 이제 같이 도입을 해서 이제 로봇 쪽으로도 이제 조금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다뤄드렸던 이 사면 종목도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면도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지금 모빌리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로봇 쪽으로 또 이제 사업 확장을 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금 잘 붙고 있는 로봇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기존에 이미 캐시카우를 안정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데 또 로봇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래도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면이나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관련주인데 이제 현대차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 발표를 하면서 이제 현대모비스도 이 액추에이터 관련주로 액추에이터 이제 개발 그리고 생산에 이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검은 선의 위치에 있는 약 32만 원 라인을 좀 박스권을 돌파해주면 그때부터 바라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도 아직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도 이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 있고 최소한 이 정고점까지 바라보고 좀 단기 스윙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탑픽은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은 로봇 쪽이 테마로 지금 뭐 엮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장세에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오늘 이렇게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로봇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러면은 로봇 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본 사업 잘해서 네. 이익이나 수익이 어쨌든 숫자로 찍히고 로봇을 묻히는 기업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시세를 못 냈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맞나요?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차트 상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조금 탄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예. 따라 붙기는 조금 애매해요. 아무래도 HL 만도인가요? 네, 이거는 네. HL 만도 종목이고 또 그 말씀드렸던 사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 물론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약간 횡보를 하려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내년 뭐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바라보셔도 충분히 저는 굉장히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실적이 잘 찍히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로봇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 뭐 로봇 쪽에서 아이디어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H7만도 같은 종목도 정말 조용했었는데 로봇 색깔이 묻으면서 정말 연일 큰 폭의 상승세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기존의 대장이었던 클로봇 오늘 뭐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 확인이 되고 SPG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내가 지금 투자한다면 어디가 좋을까라는 고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스윙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연말에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은 다른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연말인데 사실 연초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조방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조선방산 원전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조선 쪽 그렇게 실적이 좋다더니 주가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방산 이제 평화 시대가 찾아오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건주와 같이 퐁당퐁당을 하다가 뭐 러시아가 근데 오늘은 또 전쟁이 끝나면 네. 독일 쪽하고도 또 잡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종전이 완전한 종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방산은 어떻게 될까라는 투자 아이디어 우리가 해봐야겠고 원전 쪽도 사실 뭐 AI 쪽에서 에너지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야기가 쏙 들어갔을 때 연말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많죠. 그래서 네, 우리가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하는 공간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커뮤니티. 거기서 이에 대한 고민을 저도 그냥 고민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네. 되게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이 조방원 섹터가 지금 상반기에는 주도주로 잘 활약을 하다가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10월부터 조금씩 확실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11월 이제 오늘 이제 월봉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어쨌든 오늘까지 오늘 12월 1일인데도 음봉을 만들면서 지금 약간 좀 하락세를 조금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 HD 현대중공업도 이 조방원 대형주들이 확실히 조금 탄력이 많이 둔화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존 조방원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종목군들에 대한 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나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어쨌든 저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바라보고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까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선방산 원전이 사실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확실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코스피가 이틀 연속 조금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탄력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 흐름까지 같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오늘 또 12월 첫 거래일인데도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뛰어들어서 이제 조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잘 확인을 하고 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도 대응 어디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잘 짜고 추가 매수 그리고 물타기 전략을 어디서 잘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좀 답변을 잘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조선 방산 원전은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12월까지는 조금 버텨야 되는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까지도 아무래도 좀 탄력이 많이 둔화되고 약세를 보였는데 11월 중순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기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버텨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잘 버텨봐야 하는 어쨌든 그런 구간에 와서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잊혀진 조선, 원전, 방산 이쪽 어쨌든 내년 초반에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2월 뭐 앞서 코스닥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트레이딩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전략이 중요한데 1월에 괜찮을 것이니까 어쨌든 12월에 저점에서 우리는 잘 물타기를 잘해서 좋은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년 1월쯤에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조선 쪽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적 시즌이나 뭐 이런 쪽 때문에. 네네. 그런데 방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 그래도 방산이요. 예. 저 개인적으로 방산은 조금 더 시간이 조선이나 원전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방산 섹터의 누적 수주 잔고가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지 못하고 어쨌든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종전 이 모멘텀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지금 호재성 이슈도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로템이나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차트들이 굉장히 좀 내리막을 많이 걷고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살짝 조금 추세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죠. 현대로템인가요? 네, 이거는 현대로템 차트인데 네. 현대로템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이제 17만 원 라인까지 도달을 했는데 네. 이제 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어디 잡혀 있는지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딱 17만 원 현재 라인이 최종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이제 17만 원 라인을 조금 하향 돌파하면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어쨌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뭐 루마니아나 이제 체코 그리고 이라크 쪽으로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확실히 또 잡히게 되면은 그때는 또 반등의 시그널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상반기 이 수주 모멘텀을 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앵커님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이제 평화 그리고 종전이 조금 가닥을 잡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 또 그 외의 유럽 국가들과도 이제 마찰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그러한 이제 가능성까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상반기 또 늦으면은 이제 뭐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좀 바라봐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게 약간 방사는 떨어져 있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현대로템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7만 원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 쪽은 그럼 아직은 전문가님 네. 뭐 담을 건 아닌 거죠? 네, 저는 뉴스가 하나 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담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현대중공업도 좀 저번에 안내를 한번 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추세가 조금 60의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련된 모멘텀과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정확히 어디에 잡혀 있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하셔도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법안이 확실하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담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왜 여쭤봤냐면 뭐 현대중공업 어쨌든 통합 이슈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해서 이제 네네. 그걸 기대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약간 큰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에 대한 전략은 지금의 만약에 고점에 있다. 그럼 지금 물타기 할 정도도 아니라는 입장이신 건지도 약간 네, 궁금해요.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된다. 네.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중이 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조선이 비중을 그렇죠. 굉장히 나눠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중이 뭐 10%, 20% 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할 매수, 물타기, 추가 진입의 타점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단기적인 지지 라인 그리고 모멘텀,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잡히고 이제 수급이 돌아올 때 그때 같이 들어가도 충분히 저는 좋은 이 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진입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잊혀졌던 조선, 방산, 원전 우리가 연말까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바라볼 것인가 내년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추가로 얻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다양한 힌트 얻으면서 시나리오 써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는 히든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이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오늘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자동차 관세 영향 속에서도 자동차도 아웃퍼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같이 도출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히든 종목에서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네. 이렇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반도체 수출이 지금 역대 계속해서 지금 월마다 이제 갱신을 하고 있으면서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12월과 내년은 더욱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이제 필수적인 이 포토 레지스트, 즉 이 감광핵과 식광핵 그리고 신나와 2차 전지용 이 도전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이제 일본이 독점해 왔던 이 노광 공정의 핵심 소재인 이 EUV, 즉 이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3D 낸드 플래시용 이 KRF 포토 레지스트 부분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HBM 시장 추격을 위해서 이 패키징과 미세 공정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소재 공급망인 이 기업의 이 가동률 증가와 이 매출 비중은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수율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 이 바꾸기 어려운 이 강력한 락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내의 점유율이 굉장히 견고한 만큼 내년 반도체 시장의 이 성장과 함께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차 전지와 연료 전지 쪽으로도 이제 소재 분야로도 사업을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사업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이 조금씩 이제 발생하고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졌다. 이제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연료 전지 이 양 투트랙 전략으로 관련돼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실적 한번 보시면요.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 견조하게 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3분기, 4분기는 2분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내년 1분기와 2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다음으로 이제 누적 기준 부분력 매출액 비중과 이제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와봤는데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기타가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2차 전지와 연료 전지 소재 매출 비중인데 이 비중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 밑에 단에 이제 기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최근 고점 찍은 후에 47,300원 고점 찍은 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다시 지금 V자 반등으로 돌아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수급도 조금씩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순매도를 하다가 최근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지금 이제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해도 좋은 시기에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코스닥 관련돼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이제 코스닥이 같이 올라오는 만큼 이 기업도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이 기업도 같이 또 모멘텀을 받아서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종목명과 이제 매수 타점 목표가 이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된 정보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든 종목 힌트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중에는 공개를 해드리지 않고요. 함께하는 공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오스틴 전문가님께서 여기서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히든 종목 아래 QR코드 통해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12월의 첫 장인데 네. 오늘 수급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네. 외국인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나마 기관이 사실 코스피를 좀 받쳐주는 날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기관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뭐 어쨌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후장 어떤 부분 체크하면서 우리가 투자 이어나가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지금 순매도 코스피도 순매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기관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기간의 수급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지금 유의미하게 늘어나고는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장 지금 점심 먹기 전까지는 계속 관망을 하시고 오후에 이제 좀 종가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추려서 조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해도 코스닥 단에서 코스피 말고 코스닥 쪽으로 이제 위주로 바라보면서 이제 종가 베팅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12월 이제 12월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지 그 부분을 좀 오후장에서는 고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코스피 말고 비교적 강한 코스닥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하지만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종가까지 좀 지켜보되 이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수급 부분 그리고 어떤 종목을 체크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보자. 오후에는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1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12월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는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